KB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인기 많죠. 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자 온라인 전자화폐 인기가 치솟습니다. 문제는 안정적인 블록체인, 즉 모든 거래자 간 공유 화폐인 이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전자화폐와 달리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유사 전자화폐, 유사코인이 기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현황과 인기 배경 어떤지, 또 피해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생생경제에서 인터뷰 보내드릴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올해만 해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어떤 전망에서는 10년 뒤에 이 비트코인당 10만 달러다. 10만 달러. 1억입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디지털 전자화폐죠.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유사 코인들, 유사 전자화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화폐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알아야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김진화 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요. 네. 불과 지난 4월 말에 한 150만 원 그 미만이었었는데, 네. 5월 25일에 최고점이었을 때는 한 480만 원, 90만 원까지 그렇게 3배 넘게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네. 이더리움은 좀 더 많이 올라서 지난 6개월간 한 28배 정도, 25배 정도 이렇게 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네. 화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네, 지금 맞습니다. 중국 측이 이 외환을 통제하니까 중국 수요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기가 높아진다 이런 배경도 있고요. 국내만 해도 한 1만 비트코인이 상시적으로 거래 중이다. 일상 속에서. 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요즘에는 또 특이한 게 중국의 거래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골고루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화폐들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가운데 네. 그 기반 기술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의 그 기술 자체 인지도가 증대가 됐고요. 네. 또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런 주류 금융권에서 이 기술을 수용하겠다라는 움직임들. 네. 이런 속에서 또 전체적으로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새로운 화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일종의 형성이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서 그것이 팽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화폐들을 거래하는 결제 화폐로 쓰이게 됐고요. 네네. 이더리움은 이들 새로 등장하는 화폐들의 기술적인 플랫폼으로 이용이 되면서 네네.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어떤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관심은 많고 굉장히 가치가 오른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데 이른바 유사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좀 어떤 부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제 보도를 접해서 또 혹은 이제 문의를 저한테 이제 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화폐들하고 네. 이렇게 지금 금융 범죄에 사용되는 화폐들하고는 명확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화폐인 경우에는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네네. 일단 오픈 소스로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합니다. 왜냐면은 소스 코드에 사람들을 속이는 백도어 같은 것들이 이른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보통 지배 구조가 투명합니다. 공공적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영리 재단들 네. 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소유권자가 비트코인처럼 없습니다. 네. 약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서 약간 공공적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 코인 같은 경우는 명확한 발행 주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소스 코드도 공개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순간 이건 유사 수신행위, 불법 유사 수신행위가 되는 거니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래자 간 투명하게 모든 게 공개가 됩니다. 거래 내용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블록체인인데 한국은행이 네네네. 발행한 돈처럼 어느 주체가 의도적으로 어떤 뭐 값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조금 걱정. 네, 그리고 뭐 이것이 뭐 몇 개월에 얼마가 오를 거다 네네.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불법 유사 수신행위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지금 기사상으로는 뭐 원코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원코인 측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긴 한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네. 불행하게도 이것이 좀 유사 수신행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 경우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터넷 초창기에도 뭐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든지 맞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은 뭐 행운의 편지처럼 네.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성과가 올라가서 그걸로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을 표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론 기술을 선견지명으로 내다보고 또 투자를 하거나 이 가치를 본 분들과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다라고 해서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또 특정 발행 주체를 내세워서 하는 경우는 의심하라. 이걸 구분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러움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개별 주체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오른 뒤에 들어왔으면 상추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후일담이나 신화처럼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야말로 그렇게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철저하게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좀 새로운 기술이니까 배워간다는 측면에서 소액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 벤처 열풍 때도 비슷하게 쏠려서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죠. 한꺼번에 거액을 투자하는 건 어떤 자산 굳이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네. 투기라고 부르죠, 그걸. 네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일부에서는 자산 가치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 공식 화폐다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가게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각 나라별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새로운 이런 경제 흐름을, 이런,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가상화폐들이 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거래소를 규제하고 제도화해서 책임있게 이제, 소비자들 보호장치를 만들게 하고 소비자들이 또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호장치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안전장치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네네. 것들이 있다면 사실 앞서 이 기존의 어떤 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네네. 향후에는 결국 동전 없는 사회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가상화폐로 결국은 옮겨가지 않을까 무게중심이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민간에서 나온 그런 가상화폐들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 가격의 급등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중앙은행이라든지 개별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이것의 기술만을 차용해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든지 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각 은행들의 어떤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든지 네. 이런 시도가 저는 민간과 그리고 금융권에서 이렇게 좀 경쟁하듯 벌어지면서 네.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시장의 어떤 그런 원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변수긴 합니다만 이런 추세라면은 훨씬 더 이 전자화폐 분야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가격의 급등락과는 무관하게 네네.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주류화될 수 있을 가능성,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진화 이사께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이사신데요. 네네. 비트코인 기술을 보니까 2140년까지만 이 채굴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기반에 네. 어떤 화폐가 생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들이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145년까지만 2100만 단위까지 발행되도록 지금 알고리즘이 설계가 돼 있고 이것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네네. 알고리즘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또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여러 화폐들이 지금 이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아마 옥석 가리기는 될 것입니다만 네. 이렇게 수요가 늘면 또 거기에 등장해서 또 새로운 용도를 가지는 뭐 그런 새로운 화폐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랜섬웨어 때도 그렇고요. 검은 돈 뭐 거래 이렇게만 그렇죠. 봤지만 그런 이미지가 많죠. 예, 네.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또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장에 네네. 뭐 앞서 얘기하셨던 부분이면 한 번 더 좀 청취자들을 위한 설명을 마무리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유사 수신 행위에 거의 가까운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원칙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드렸지만 유사수신 행위는 이제 수익률을 약속하죠. 그리고 네. 소유 구조가 불투명하고요. 네. 그렇게 공공적이지 않고 이런 유사수신 행위 조심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검증된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는 게 이 급등락의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거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데 거래소의 기술적인 안정성과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것들을 네.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거래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세 가지 정도만 유의하신다면 이것이 뭐 새로운 기술을 미리 좀 접하시면서 또 그 결과로서 어떤 자산의 어떤 이득도 볼 수 있는 좀 그런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투기적으로 1억 네. 현금만 바라신다면 또 굉장히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여러분 1억 천금이 아니라 금융 또 기술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